네, 어제 경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는데요. 자, 양경수 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그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자, 왜 어제 불응을 하신 겁니까? 일단 경찰이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좀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무리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대부분 구속영장을 강행 집행하는 경우에는 도주 우려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저는 이미 경찰 조사에도 응했고 검찰 조사도 응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도주 우려는 지금 이미 다 저는 얼굴이 알려진 상황에서 도주할 이유도 없고 그러기도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7월 3일 날 노동자 대회 상황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근데 경찰은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고 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법원인데 그럼 네. 법원도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출발 자체가 경찰이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서요. 예.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정책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던 시점은 이미 정부가 방역 지침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예.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이 대규모로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났고 예.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희생양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민주노총으로 지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그때 이제 내놨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집회 시위의 자유도 저희는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동일하게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행사들은 다 허용을 하는 조건에서 집회만을 꽁꽁 틀어막는 것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그러니까 민주노총 집회로만 이제 한정을 하지 말고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과연 방역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또 이제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할 건데 이 점에 네.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집회 시위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물론 집회 시위가 일상과 동일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집회 시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방역 지침을 만들고 집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빌미로 해서 거리 두기는 3단계였지만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나 국민혁명당에서는 걷기 대회나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안전한 이 방역 대책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집단인지를 타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당일날 광복절 시기에 서울 도심은 완전히 계엄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병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1년 6개월, 7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집회가 열렸고요. 예. 그 집회를 통해서 감염됐던 것은 작년 광복절에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 정도를 제외하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집단 감염들은 오히려 일터나 이런 곳에서 생기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집회에 대해서만 일관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집회라고 하는 형식이 뭔가 그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형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네.
그 어떤 사회적인 내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밝히기 위한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네, 민주노총도 매번 집회를 대규모 집합 형식으로 강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네. 저희가 5월 1일 날 노동절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로 진행하고 했었는데 네. 분산해서 소규모로 집회를 진행하고 다양한 행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1,700여 명이 모이는 대의원대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집회와 인터넷 방송을 겸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구속영장 집행에는 불응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당장의 노동자들 문제가 워낙 급한 상황이고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이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어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노정 대화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거셨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정부와 노동자들의 대화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 노동이나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시기에 IMF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으로 쫓겨났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다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산업구조 재편은 또다시 노동자들 일터에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방역 대책,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정 대화라고 하는 게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1대1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제안하고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노사정위원과 이름은 좀 바뀌고 했지만 그런 어떤 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 틀이 있는데요. 그 대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나 편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보다는 조금 더 공정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정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바가 있습니까? 실제 7월 3일 집회 한 일주일 전에 총리 공관에서 총리를 직접 만나 뵙고 같은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고요.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이 되기도 했고 서로 함께 대화를 이어가자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때 그럼 김부겸 총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경사노예 참여 문제도 제안하셨고 양대 노총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점들은 의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또 민주노총 사업장에 국한한 문제는 민주노총과 당연히 1대1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참여자를 함께 조율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어보자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노동부라든지 총리실에 있는 간부를 이 공무원분을 특정해서 소통 창구를 갖자는 이야기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위원장님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추진이 되면서 올스톱된 겁니까? 어찌 보면 수독되게 된 계기는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에 갑자기 들이닥치시면서 언론에 그런 모습이 노출되고 총리께서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마녀사장을 선봉대처럼 이렇게 나서서 하시면서 중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원장님의 일관된 말씀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희생양하면서 강력한 방역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제물로 지금 위원장님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정리라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구속영장이라는 법 집행에서 조건을 걸면 정부가 그걸 받기가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